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산업기사 3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고요. 1번 문제는 차단기하고 단로기가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이제 조작 순서를 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그 유형의 문제들은 점검할 때는 차단기를 제일 먼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복구할 때는 차단기가 제일 나중에,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나머지들은 크게 이제 무리는 없으시죠. 달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개방하거나 뭐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열거나 닫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차단기가 먼저 오픈이 되어야 하고 투입될 때에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투입이 된다. 이제 그 정도 사항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설명들은 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뭐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제 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 전자적 불평형을 위해서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 문제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테이블 스펙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표를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난감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리는 회로가 이제 간선계폐기에서 분기 회로의 거리가 20m고 전압 강화가 각각 2V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표를 한번 봅니다. 일단 문제가 간선과 분기선의 전압 강화를 할 때의 전선 굵기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굵기를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그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그 부하가 이제 M1부터 해가지고 L까지 있는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는 일단 하나만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이 있는데 식이 좀 말이 조금 기니까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부하 1번에 대한 전류를 일단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부하 1에 대한 전류를 일단 저희가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전선의 굵기를 구하시려면 전선 부하가 그 M1, 그렇죠? M1에 대한 부하 전류가 얼마냐면 10kg라고 했죠. 10kg, 10kg입니다. 10kg고 이제 3상 3선식이니까는 이제 루트 3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압이 이제 380이죠. 책에서는 이제 요거 10의 3승 날려버리고 요거를 그냥 이제 0. 하나, 둘, 셋. 0.38이라고 이제 한 거니까 책에 있는 거는 이식이나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면 얼마냐면 여기 15.19래요. 15.19A. 이제 표를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이제 표를 한번 그 식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길이가 나오죠. 얼마만큼의 이제 거리일까요? 그리고 이제 식이 이제 좀 복잡해요. 여기 이제 분수가 나오고 위에 이제 분수가 나오고 이제 밑에도 이제 분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분수가 나오고 이제 여기도 분수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분모가 있어요. 그렇죠? 요 이제 삼각형으로 쓴 거는 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이제 표. 요거 이제 표에서 이제 쓰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부하 쪽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실제 거리가 이제 얼마라고 했냐면 보기에서 각각 20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20을 쓰시면 돼요. 그 여기 이제 부하 전류 쓰시는 거죠. 부하 전류가 위에서 이제 하나 계산했더니 15.19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부하 쪽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배전선 쪽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가 이제 얼마냐라고 하는 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게 얼마냐면은 3.8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표가 배전선이죠. 죄송해요. 배전선에 대한 여기는 이제 부하 쪽 배전선에 대한 전압 강화니까 문제 보니까는 전압 강화를 얼마라고 했냐면
2V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여기는 2V가 들어가겠네요. 요게 표예요. 요게 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표에 대한 이제 전압 강화. 그렇죠? 여기는 요 표에서의 전류값을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 3.8 먼저 쓸게요. 3.8. 네, 표에 대한 이제 전압 강화니까 3.8 쓰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얼추 이해가 가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요 이제 표에서의 이제 전류값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솔직히 아무 값이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전류 중에서 1부터 45까지 나오는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일단 1을 쓸 거예요. 1. 2를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거나 값은 똑같다라는 거, 결과값은. 저는 이제 1로 쓸 거고요. 1이라고 쓰고 요거를 계산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얼마만큼이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표를 했더니, 이게 577. 이렇게 나온대요. 요만큼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전선의 굵기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우리가 표에서 전류값을 얼마를 취했냐면 1을 취했죠. 그러면 1에서 이 값을 찾는 거예요. 1에서 1 여기 있죠. 1에서 아까 계산한 577.2보다 제일 근사한 게 뭐예요? 이거 531인데 53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는 그 다음 거는 85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에 해당하는 전선의 굵기가 뭐가 있었어요?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1을 대입을 안 하고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대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를 대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 반 쪼개진 값이 나오겠죠. 뭐 한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기를 안 눌러봐서. 그러면 그때에는 2를 대입했을 경우에 나오는 값은 어디서 찾으시는 거냐면 여기서 찾으시는 거죠. 2. 얘를 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아마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계산기 누르시면. 그러면 요거 따라와서 요거니까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굵기는 4로 동일하죠. 3, 뭘 대입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제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위에는 실제 부하에 대한 내용들이고 아래에는 이제 표에 대한 식이에요. 식의 모양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식이 이제 어떻게 뭐 글씨로 쓰여져 있는지는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하 계산한 부하 전류의 값을 대입하시고 여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 강화를 쓰시고 요 밑에는 이제 표에서 찾아서 넣으시는 거고 전압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전압은 이제 요거 표에서 얘가 뭐 3.8인 2인이 나올 테니까는 이제 그거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대입할 때 요 빨간색 이쪽을 대입할 때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똑같다. 그렇죠? 아무거나 집어넣으시고 저 중에서 그리고 그 라인에서 이 길이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전선의 굵기를 구하면 된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미심쩍으시면 하나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M2 한번 해볼게요. M2. M2는 부하가 얼마라고 했냐면 15kg죠. 15kg. 15kg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380이겠죠? 그럼 계산기를 누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을 했을 때 22.79가 나온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입하면 되세요? 처음에는 이제 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처음에 어차피 모든 거리는 다 20이니까 동일하고, 그리고 부하에 대한 거 22.79. 이거 이제 표에 대한 건데 냅두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2V 전압 강화 2V. 그리고 밑에는 이제 표에 나온 거니까 3.8. 그렇죠? 네, 이거는 저 중에서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저희는 다 1로 했으니까는 여기다 1로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이 값이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이게 866.02가 나온대요. 찾아야지. 1에서 800
얘가 얼마야? 851이네요. 그럼 이거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럼 1281. 1과 1281에서 만나는 게 몇 스퀘어예요? 6 스퀘어가 답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표에서 찾으시는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머지 다 하시면 되고요. 뭐 부하전류 구하시는 것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이제 단상 전열기고 그 밑에가 형광등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전압이 보통 전동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선간 이제 전압이 들어가고 이제 히터나 아니면 이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전압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이제 들어갈 때 전압이 이제 220으로 대입됐다. 전열기하고 형광등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만 뭐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뭐 푸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것도 지울게요. 그림 하나 띄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우면 되고. 네.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문제가,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문제에서 이제 표현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변압기 같은 게 원래 하나 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쪽이 이제 변압기 쪽에 걸리는 이제 전체 부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메인선을 저희가 간선이라고 하고 거기서 나뉘어진 걸 이제 분기선이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쪽이 이제 뭐 분기선, 메인 쪽이 간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다 어떤 수용률, 부하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계속 이제 했던 부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설비 용량하고 수용률 이제 곱한 부분, 그렇죠? 만약 부등률이 나오면 이제 부등률로 나눠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설비 용량과 수용률, 부등률이 있으면은 이제 부등률로 계산을 한 값.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전체 부하값은 여기에 걸리는 것과 여기에 걸리는 것을 합하신 다음에, 그렇죠? A군과 B군에 걸리는 것을 합한 다음에 그걸 다시 A군과 B군에 해당하는 이제 부등률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전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일단 1번 A군의 부하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A군의 부하는 설비 용량이 50kg고요. 수용률이 0.6이죠. 혹시 뭐 수용과 간의 부등률이 나왔나 봤더니 없어요. 그럼 얘는 요것만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오르기 30이니까 300kW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B군. B군에 해당한 또 요거 뭐 하시면 되죠. 이거는 똑같이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30에다가 0.5, 3호 15니까는 150kW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률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죠.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선에 걸리는. A군하고 B군을 합해서 부등률이 있으면 이제 그걸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선에 이제 걸리는 것은 300에다가 플러스 150에다가 부등률이 있나 봤더니 변압기 상호 간의 부등률이 1.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2만큼만 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 나오시는 거냐면 37.5? 네. 뭐 이렇게 푸는 거죠, 뭐. 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변압기 용량을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역률이 있으면 역률로 나누셔서 그거에 해당하는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시면 되는 거죠. 푸시면 되는 거고요. 5번. 또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도 좀 지울게요. 뭐 이거 다 있는 거니까 지울게요. 네, 5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동기를 기동하는 운전하는 그냥 회로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뭐 별다른 건 없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자동이고 여기는 매뉴얼. 수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하고 이제 수동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놓으면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돌아가겠고,
이제 수동은 내가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뭐 돌아가고 뭐 끄면은 뭐 이제 꺼지고 뭐 이제 뭐 그렇게 되는 이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쪽보다 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콘덴서죠, 콘덴서.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연결은 어떻게 할까요? 연결은 그냥 선 하나씩 그냥 잡아 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슉, 슉. 그쵸? 이렇게 이제 묶으면 되는 거니까,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그리고 1번에는 이제 MCCB고, 얘는 이제 THR이죠. 이제 과부하 걸리면은 이제 동작하는 거. 뭐 이제, 뭐 회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별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얘가 이제 메인 쪽으로 가 있으면 회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얘를 누르면 전동기가 돌겠죠. 얘를 동작시키면 전동기가 멈추겠죠. 이거는 뭘까요? 자기 유지. 그렇죠? 이게 자기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THR이라고 했었던 요거. 그렇죠? 요게 이제 수동복귀 접점이죠. 그래서 이 THR에 대한 접점인데 만약에 과부하가 이제 걸려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딱 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빨간 불이 이제 불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면 요거 이제 리미트 스위치죠. 어떤 기계적인 동작에 의해서 접점이 이제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뭐 그때는 이제 요거 이제 붙으면은 뭐 동작을 하고 어떠한 뭐 상황에 의해서 얘가 이제 접점이 떨어지면 뭐 이제 동작하지 않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자. 문제를 보시면 도면에 표시된 1부터 5화까지의 약호와 명칭을 쓰십시오. 쓰시면 되죠. 이제 뭐 아까 대충 설명해 드렸고 별건 아니었고요. 도면에 그려져 있는 Y 얘죠. Y예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부하 시에 동작해서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가 됐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다 이제 보시면 되고. 3번 문제.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녹색 등, 전동기가 운전하고 있을 때는 녹색 등이 소등되고 적색 등이 점등이 되도록 뭐 하십시오. 대충 그냥 뭐 여기다 그리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고요, 녹색이 있는 거죠, 그렇죠? 빨간색이 있고 이렇게 녹색이 있는 건데 접점을 이제 그리는 건데 문제 조건을 봤더니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얘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잖아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았는데 얘가 램프가 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접점이 무슨 접점인 것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비접점인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운전하면 이제 얘가 떨어지면 얘가 소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붙어서 동작이 빨간색 불이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때는 A 접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책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3의 결선도를 완성하고 역할을 하고 3은 이제 저거에서 전력용 콘덴서 저거 이제 병렬로 연결해서 역류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정도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은 22.9 수변전 설비 결선도이다. 다른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쵸. 보니까는 뭐 수변전 설비 결선도죠. 문제를 보면 요건 이제 뭐 그림을 특별히 띄우진 않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 뭐 22.9kV에서 사용되어지는 뭐 지중 인입선으로 어떤 걸 사용할까요? CNCVW나 TR-CNCVW를 이제 사용을 하니까 뭐 하시면 되고 1, 2번 약호 쓰시면 되죠. 뭐 요건 별다른 그냥 뭐 외워서 쓰시는 거네요. 이제 ALTS의 기능이 무엇일까? ALTS하고 그냥 그 ATS하고 좀 이제 구분이 약간 좀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한쪽이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다른 한쪽으로 이제 옮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는 그냥 간단하게 이제 ALT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그렇죠? 굉장히 빨리, 조금 빨리가 아니고 굉장히 빨리 이제 동작을 한다. 그리고 그냥 이제 AT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한 10초, 뭐 하여튼 뭐 좀 이제 느리게 이제 동작을 한다. 뭐 그 정도 하시면 기본적인 개념 문제 아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델타 Y 결선도, 그 델타 Y라고 하는 변압기 결선도는 이제 1차는 델타고 2차는 Y 변압기 결선도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 번 많이 했었죠. 그리고
DS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곱하고 전력 퓨즈는 이제 한번 동작하면 끊어지는 거니까 다시 이제 투입이 불가능하다. 뭐 그냥 뭐 암기 문제네요.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7번 문제는 필기 문제죠. 근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는 필기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도 잊지 마시고요. 두 개를 물어봤는데 세 개를 물어봤네요. 전압 강하율을 구하고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수전 가능한 전력을 구하십시오. 일단 전압 강하율하고 변동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좀 아시겠죠? 예. 전압 강하율하고 변동률. 강하율은 송전에서 수전까지, 그러니까 그 송전 쪽에서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변전소나 뭐 이렇게 발전소에 이제 보내는, 그리고 전압 변동률은 이제 수용과 측에서 부하를 걸고 부하를 걸지 않고 이제 뭐 그 개념이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푸시는 거는 그렇죠. 뭐 특별히 예, 뭐 식타 있고 그냥 대입만 해서 푸시는 거니까 그 정도 개념만 갖고 가시면 예,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것만 그냥 풀게요. 수전 가능한 이제 전력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요 식을 저희가, 그러니까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전력에 대한 것을 이제 계산하십시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걸 많이 쓰죠. 루트 3의 이제 VI의 코사인 세타. 그렇죠? 요 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압하고 이제 전류에서 푸는 문제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류값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압에 해당하는 값으로만 이제 요걸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식은 좀 많이 사용하는 식은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식이. 그래서 요거는 요 식은 좀 기억을 좀 암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요거는 조금 암기를 하셔서 계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나온 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전압 강화라고 하는 게 이제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거니까 우리가 요거의 3상의 경우에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루트 3i의 아래 코사인 세타의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이제 그것처럼 나오는 거죠. 세타의 그래서 그 식의 대충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대충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전압 강화는 저희가 1번하고 2번에서 구했으니까 이 P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P에 대해서 놓고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R 플러스 리액턴스의 탄젠트 세타의 2의 그렇죠? 얘가 2니까 요거 넘기시고요. 그리고 얘가 그렇죠? 얘를 뒤집어서 넘기는 거죠. 이제 뒤집어서 넘기는 거니까 식이 뭐 이렇게 되겠다.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푸시는 거니까 나머지 그 값들을 좀 정리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 강화는 얼마나 봤더니 전압 강화는 그 6,600에서 6,100을 빼는 거니까는 요거 이제 500 그냥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전단 전압은 6,10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저항값은 얘는 이제 10이라고 했고, 리액턴스 값은 20이라고 했고요. 역률값이 0.8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는 0.8에 0.6 해서 이제 풀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증명을 하진 않겠는데 이 식이 약간 좀 생소한 식이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전압 강화하고 전압 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니까 이 3번 문제만 조금 주의해서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근데 한 번씩은 좀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좀 지울게요. (8번) 이것도 뭐 전에서 했던 문제네요. 그냥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안 하고 그냥 식만 써서 넘어갈게요. 6.12
6.12가 있고 그다음에 9.8이 있고 그쵸?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여기다 60만 곱하면 두 개가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당으로 할지 아니면 분당으로 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식은 대입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매분이라고 했으니까는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편하겠네요. 근데 이 식을 만약에 못 외우시더라도 여기다가 해가지고 60만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요것도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전압기 두 개가 직렬로 접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V1이 있고 V2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전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최대 등급이 얼마라고 했냐면 250이라고 했어요. 얘도 250이고 얘도 250이에요. 얼마까지 측정할 수 있을까요? V1의 전압기의 내부 저항값은 15kg고요. 얘는 18kg래요. 그럼 이제 V1하고 V2가 있는데 전압이 얼마만큼 걸리는 거냐면 일단 15하고 18 중에서는 어디에 더 큰 전압이 걸리냐면 18kg에 훨씬 더 큰 전압이 걸리죠. 왜냐하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큰 쪽에 전압도 가장 많이 걸리니까. 그럼 이제 얼마만큼이 걸릴까요? 가장 크게 걸리면 250짜리니까는 많이 걸려봤자 이제 250이 걸리는 거죠. 그럼 얘를 R1이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V2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 R1 플러스 R2에다가 R2죠. 얘 전체 전압.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이 걸면 최대한 걸리면 250만큼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15kg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18kg였어요. 얘도 18kg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걸면 얘가 최대한 얼마만큼 나오는 거냐면 250만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걸리는 전압, 전체 전압이 얼마라는 거예요? 넘겨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럼 따라서 V는 얼마냐면 뒤집히면 얘가 18, 15, 18. 뒤집어서 가는 거니까 곱하기 25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얼마만큼이 나오시냐면 458.33V. 그러니까 이만큼 전압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전압이. 여기 전체 전압이 458.3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항이 제일 큰 쪽에 250. 얘는 250보다 적게 걸리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고요. 10번. 뭐 필기 전격 전압인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죠. 배전선로하고 변전소하고 그 전격 전압 값이 다르니까 뭐 여기저기 좀 이제 물어보는 문제니까는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기사에서는 처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처음인데 아마 좀 곁다리식으로 뭐 18K나 21K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은 아마 좀 한두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조금 주의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번입니다. 어떤 콘덴서 3개를 성간전압 이렇게 놨는데 이것도 이제 필기 문제죠. 전력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델타 결선인지 Y 결선인지만 좀 주의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죠.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이제 그 오메가 CV 자승이니 3배의 오메가 CV죠. 델타 결선의 경우에는 3배의 오메가 CV 자승이고 2자승이라고 쓸게요. 성간전압하고 상전압하고 좀 이제 구분이 되는 거니까. Y결선의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 CV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루트 3이 제곱이 돼서 앞에 3이라 날아가니까 이제 계산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책에서 값들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제 대입해서 이제 뭐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메가 주파수
60Hz 뭐 다 나온 거니까, 예, 그쵸? 예. 식은 이제 책에 있는 거 그냥 이제 보시고, 이제 요것만 예, 좀 이제 주의해서 델타인지 Y인지만 구분하셔서 풀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입니다. 12번 400 이상 뭐 예, 저압 정지랑 이제 뭐 쓰십시오. 이제 특삼종의 저항값 10, 특삼종은 15ohm이죠. 뭐 이런 것도 여러 반복해서 보실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13번 피레기와 피레침의 차이를 간단히 쓰십시오. 이제 뭐 모양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기능적인 차이도 조금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을 더 하지는 않을 거고요. 14번 가공 선로의 이도가 너무 크거나 작을 시 선로에 미치는 영향 4가지 쓰십시오. 쓰면 되죠. 이도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전선 늘어진 거. 이제 그게 전선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는데 이제 뭐 딱 외우시면 돼요. 말로 되는 거 잘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1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지울게요. 요겁니다. 뭐, 예. 이제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결선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A상, B상, C상에 대한 전류가 다 이제 반대로 흘러, 이렇게. 그러면 이제 CT 쪽에 이제 유도되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거랑 반대로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전류계 쪽에는, 저 A상과 C상에서 측정된 전류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제 위상 뭐 벡터 이런 거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반대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 값보다 이제 루트 3배만큼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똑바로 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이제 뭐 이렇게 역으로 연결된 거 정도만 하나 좀 특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저희가 이제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인 경우는 이제 루트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1차를 구하는 거죠. 잠깐만요. 문제가 그렇죠. 1차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네. 반대로 A분의 1에 보통은 이거고, 그렇죠? 보통은 이거고, 얘가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꼬여 있으면 얘를 이제 루트 3으로 나누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측정되는 값이 실제 값보다 루트 3배 크니까 실제 값은 이제 루트 3으로 나누어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계산하는 문제는 특별한 건 아니고, 지시치가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고. A부터 하죠. A분의 1이니까는. 변류비가 5분의 40이라고 했으니까는, 뒤집어야죠. 원래 40분의 5를 쓰는 거죠.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뒤집어는 건 2차분의 1차를 하셔야 되니까 A분의 1이니까. 거기에다가 2차 전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했고. 걔를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계산기 누르시면은 9.24 이렇게 나오십니다. 넘어가겠고요. 네, 그림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좀 지울게요. 뭐 대충 뭐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림 띄웁니다. 뿅. 네. 뭐 요게 그림이 이제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면 얘가 이제 반대로 가서 점점 내려오는 계단 모양이 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제 계단 모양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문제들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다 이제 요 면적을 다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면적 여기. 네, 여기입니다. 요 면적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문제를 읽어 보시면 쭉쭉쭉쭉 해서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 아워인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구하면 됐냐면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면적을. 면적을. 보수를 빼고 그냥 면적. 그래서 면적을 이제 어떻게 나눠서 구하시는 거냐면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K1, K2, K3가 있으니까는 일단 K1이 얼마예요? K1이 1.2. 예. 요 면적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면적은 1.22에 가로 세로니까 그렇죠? 1.22에 곱하기 10.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되죠? 두 번째 거는 여기서 요만큼을 빼야죠. 여기가 15인데 밑에가 10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만큼 남아요? 5만 남죠. 5만. 5에다가 20이죠. K2는 얼마죠? K2가 0.9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전체 80에서 몇을 빼는 거예요? 15만큼만 빼면 되는 거죠. 65인가요? 일단 K3는 얼마냐면 0.52 곱하기 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율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으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다 면적 계산하시면 돼요. 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L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 저하율 뭐 0.85로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하신 다음에 요거 전체를 0.85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은 이제 뭐 거기 있는 거 이제 차근차근히 쓴 식은 있으니까는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7번. 다음에 조명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뭐 전등 효율 처음 나왔는데 뭐 잘 쓰지도 않는데 그 외우셔야죠. 뭐 별다른 것도 없이.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림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뭐 잠깐 지우고 저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면적이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마지막 뿅.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PLC 이제 레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냐면 신호는 한쪽으로밖에 못 흐르기 때문에 얘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신호가 흐르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표현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요 출력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네 가지가 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가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갈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세 번째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가는 게 네 번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는 명령을 어떤 거 썼냐면 로드 하고요. and or 그리고 or 로드나 and 로드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and 로드는 필요 없고 그다음 out. 여기서는 이제 요 명령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건가 보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 되냐면 처음에 부르죠. 처음에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1, 2, 3, 4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처음에 부릅니다. 그래서 뭘 불렀냐면은 P000을 불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셔야 돼요? P001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AND 명령을 써야죠.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2번에 나오는 이제 그걸 봐주세요. 2번에 나오는 걸 봐주세요. 2번에 그 PLC 프로그램 있는 걸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D를 했죠.
1번 이제 끝난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다시 불러야죠. P000을. 그렇죠? P000 부르고 이거는 지금 이 노란색으로 연결된 건 다 직렬이에요. 병렬로 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1번은 1번으로 끝이에요. 2번은 2번으로 끝이고, 그래서 1번은 끝났고, 2번을 봤더니 2번이 쭉 반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다 직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로드 안 나왔지만 1번에 글쎄 로드죠. 로드 000을 부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렬이니까 and P002 그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다시 and P004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했었던 거랑 두 번째 했던 걸 묶어야 되겠죠. 그 묶는 게 뭐냐면 이 오어로드라고 하는 거죠. 병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묶었어요. 1번하고 2번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의 5번째 보면 이제 오어로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번하고 2번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3번하고 4번을 해야죠. 처음에 3번을 하시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또 불러야죠. 로드. 몇 번을 불러요? P003. P003 아이고 6번 없구나. 6번에 이제 6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이 죄송해요. 예,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로드를 한 거고 그 로드에 대한 4번의 주소가 이제 몇 번이냐면 P003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3번도 얘가 다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003을 불렀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뭘 연결해야 돼요? 직렬로 P002, and P002라고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직렬로 연결해야죠. 그럼 동그라미 5번에는 뭐가 나와요? and 주소 6번에는 P001.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묶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번에 이제 오어로드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10번. 네, 주소 10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까지 끝난 거니까 이제 4번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불러야죠. 또 로드 003. 그 다음에 직렬로 뭐예요? P004. 끝났네요. 그럼 걔도 또 오어로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에 P010, P010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2번에 대한 답이었고요. 아까 1번에 대한 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1, 2, 3, 4 얘를 이제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번 그림 보시면 처음에 이거였죠. 2개. 2번은 P001에 002에 004. 그렇죠.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003에 P002에 P001. 그리고 마지막으로 P003에 P004. 출력이 되는 거니까 PLC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까지 이제 모두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필기 시험에 나왔던 계산 문제 계속 나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세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